로드맵 TV의 남기룡 변호사입니다. 네, 첫 촬영이어서 제가 그냥 원래는 제가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부동산 계약이고 매매잖아요. 이제 우리 매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매매를 했을 때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을 그 기존에 소유했던 사람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뭐냐면, 매도인은 그 집을 비워주고 그 집의 소유권까지 넘겨줘야 될 만한 의무가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자꾸 말이 말리네요. 아무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 금액을, 그 매매 대금을, 합의된 금액을 적절하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의무가 끝나요. 근데 이 의무가 끝나고 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수인이 가서 보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누수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권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매도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그걸 사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소유권이 없을 경우라든가 소유권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모두 하자라고 보고요. 권리의 하자 또는 뭐 목적물의 하자라고 해서 하자라고 보고, 우리 하자 많이 들으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법률 용어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자를 판 사람이 담보해야 될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그 하자 담보 책임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적물의 하자. 예를 들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누수가 있다. 우리의 누수 때문에 다른 집에 피해가 갔으면, 또는 다른 이 집 내부에 누수가 있어서 내가 도저히 살기 어렵다고 하면 이 계약을 파기시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때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의 개념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580조 그리고 575조 1항에서 그 하자담보 책임을 정하고 있어요. 조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5조 1항 규정은 뭐냐? 매매의 목적물이 여러 가지 제한물건으로 제한물건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머리가 아프죠? 제가 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계약 청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목적물의 하자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580조에서는 그 손해배상하고 해제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손해배상하는 것과 해제를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느냐? 우선 매수인이 그 하자 있는 걸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누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결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매도인에게. 근데 몰랐다고 하면 물을 수 있겠죠. 또는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고 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을 때라고 하면 그건 매수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어떤 책임을 지냐? 손해배상과 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책임을 지는데요. 하자담보 책임의 손해배상은 계약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집에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거나 그 불편함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그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보통 경우에는 이제 결로라든가 아니면 집의 경우에 우리가 아파트만 생각하지만, 아파트가 이제 결로가 너무 많아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이나 이런 것들에 금이가 있어서 도저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에 보면 그때 강남 무슨 빌딩이 이렇게 기울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 없는 때는 아니겠지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야, 나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할게.
그리고 내가 줬던 금액 다 내놔.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내놔. 너 이 집 가져가. 라고 하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그로 인해서 받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집을 산 이후에 언제든지 이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냐, 매수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법은 어떤 구체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이 매매 거래가 됐는데 몇 년이 됐는데 하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속 싸우면 우리나라는 분쟁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매수인이 그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대방 매도인에게 야, 이거 하자가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또는 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으니까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게. 라는 식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그런데 우리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출소 기한이라고 하는 게 소송을 통해서 꼭 이걸 해야 되냐. 6개월 내에 꼭 소송을 해야 되냐. 이제 우리 민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라 말로 해서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청구했어도 그거는 6개월 이내로 보고 그 권리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랬는데 상대방한테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할 때 6개월 내에 그걸 얘기했느냐를 어떻게 따지냐? 상대방에게 그걸 의사표시를 했느냐로 따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그것도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다시 정리하면 손해배상 그리고 해제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손해배상은 계약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데 내가 손해를 받았을 때 이고요. 해제했을 땐 당연히 또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두 가지 중요한 건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못 묻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못 묻는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만약에 그죠. 민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는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사표시를 도달했다고 증명하는 거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이죠. 근데 의사표시를 도달했다고 하는데 가장 지금까지 법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일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일부는 제가 갖고 있고 일부는 우체국에서 갖고 있어요. 그때 그 내용을 보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이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송이라고 하죠. 반송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내용증명이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지금 같이 IT기기가 발달한 현실에서 사실 내용증명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이로 다 해가지고 우체국 보내고. 내용증명도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체국에서 전자내용증명도 있습니다. 전자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요즘에 법률 실무적으로는 카톡이라든가 문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나는 그걸 못 받았다. 그건 내 핸드폰으로 오지 않았다. 또는 핸드폰 내가 분실했다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사정을 입증을 하면 또 우리가 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톡 그리고 문자 다 보내는 것도 좋고 통화 녹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우편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그게 제일 좋다 하는 게 이제 법률 상식이고요. 내용증명을 도저히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통화를 녹취하거나 통화도 안 받는다 그러면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거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장을 상대방한테 송달시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주소가 안 받거나 하면 공송달 소송도 가능하니까 소송을 통해 갖고 상대방한테 그 의사표시를 소장 송달로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기한을 지켜서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까지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매도인이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매수인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답을 해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 우리가 이건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사기 또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상대방이 고지 의무가 있느냐예요. 뭐 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극적 의사표시죠. 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기망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될 부분을 안 알려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 이제 공인중개사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다고 하면 알려주지 않고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그것 때문에 해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 중개사는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수인에게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 그걸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손해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도 그렇지만 계약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손해가 날 것 같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안 물어봤잖아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